말문이 막혀버렸다. 훔친 물건이라 확신했지만 귀찮은 일에 말려들고 싶지 않아 무시했던 일이 이렇게 되돌아올 줄 누가 알았을까. 하지만 그때 언더테이커에게 맞아 덕시신이 된 피라미 놈들에게 다이아몬드에 관해 꼬치꼬치 캐묻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물론 총기를 들고 위협을 가했으니 경찰에 신고하면 그만이긴 했지만 그 문제는 접어두고 일단 눈을 치켜든 채 도덕성 운운하며 30분 넘게 또 설교를 하고 있는 파가니니를 어떻게든 말려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그의 설교가 밤새 이어질 것만 같았다. 경찰서로 가야겠군. 어떻게 저놈을 말려야 하나 고심하고 있던 찰나 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며 삭막하게 말했다. 선생님 앞에 불려가 훈육 듣던 학생 마냥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나는 놀란 눈을 들었다. 마주 보고 있는 언더테이커는 이미 꾸벅꾸벅 졸고 있었고 옆에 앉은 싸가지는 여전히 눈뜨고 자고 있었다. 자, 잠깐. 경찰서는 왜? 증인이니까. 이것 봐. 증인이라고 해도 난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고. 게다가 난 경찰 완전 싫어해. 내가 체질적으로 경찰하고는 잘 안 맞거든. 일어나. 기운 없이 중얼거리는 내 말을 전혀 못 들은 듯 그는 어느새 외투까지 집어들고 있었다. 젠장. 난 정말이지 경찰이 싫었다. 나 죽게 생긴 일 아니고서는 경찰을 안 보고 살려고 노력하는 선량한 시민인데 나한테 왜 이러는 거냐. 속으로 따지며 그를 노려보았다. 끌고 가기만 해봐. 증언이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나를 데리고 왔다고 내 놈을 고소해버릴 테니까. 나도 더는 참을 수가 없어 오기를 부렸다. 외투를 꿰어 입다 말고 파가니니가 희한하다는 듯 쳐다보았다. 잠시 움직임을 멈추고 나만 뚫어지게 노려보던 그가 천천히 다시 자리에 앉았다. 안 가시겠다? 못 가. 그러면 네가 찾아와. 뭔가 잘못 들은 것 같은데? 아무래도 요즘 귀가 이상해진 모양이었다. 툭툭기를 털어내고 나서 나는 재차 파가니니를 응시했다. 또 말해보라는 뜻으로. 내가 와. 그러자 이번엔 아주 친절하게 똑 부러진 발음으로 확인 사살을 해주는 놈이었다. 비로소 머리로 전달된 말에 나는 아하 하고 나직한 소리를 흘렸다. 어차피 타인의 일에 상관하지 않는 성격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저렇게 쉽게 허락할 줄은 미처 몰랐다. 그렇다면 자기 입으로 설명해줘도 되는 일 아니었던가. 순간 머릿속으로 스친 질문에 슬쩍 화가 치밀었지만 이내 고개를 젓고 말았다. 저놈 성격에 자기 입으로 뭔가를 줄줄이 설명해주는 일 따위는 없을 테다. 3주 이상 지켜본 바로는 분명 그런 놈이었다. 좋아. 내가 다이아몬드를 찾아온다면 질문에 답을 해주지. 내가 아는 한에서. 새삼 나를 안쓰럽다는 눈으로 쳐다보던 파가니니가 끝내 그렇게 답했다. 아무래도 내가 혼을 저당 잡혔다는 말이 신경 쓰였나 보다. 어쩐지 이런 면에서는 싸가지와 달리 인간미가 느껴져 나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씁쓸하게 웃고 말았다. 되도록 일주일 이내로 찾아왔으면 좋겠군. 도둑 맞은 지 벌써 3주일이 다 되어가는데 아직 아무런 소식이 없어서 초조하거든. 말을 마친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름 하나 없이 반듯한 외투를 걸쳤다. 아무리 봐도 누구와는 심히 비교되는 모습이 아닐 수가 없어 나는 그를 따라 일어나면서 짧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자 여태 졸다가 깨기를 반복하던 나 역시 짧지 않은 시간을 살아오긴 했지만 몇 백 년이라니. 그야말로 새 발의 피가 아닌가. 새삼 인간이 아니라는 사실이 선은하게 와 다 등골이 오싹해지기까지 했다. 하긴 불로불사라고 했었지. 저놈들은 다시금 떠오른 그들의 존재를 몸소 느끼며 어깨를 부르르 떨 때였다. 그러면 흡기라는 건 어떤 식으로 하는데? 또 다른 방법이라도 있어? 잠시 잊고 있던 문제를 언더테이커가 짚었다. 아, 그렇구나. 또 다른 방법이라는 게 있었던 건가? 그럼.
언더테이커의 말에 그제야 속으로 질문을 떠올렸다. 지금껏 싸가지는 입을 맞추는 것 외에는 없다는 식으로 굴었는데. 그래서 늘 키스를 하듯 입을 맞춰왔고. 흡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야. 각자 원하는 스타일로 하긴 하지만 대부분은 입을 맞추긴 해. 그런데? 되묻는 질문에 파가니니는 진지하게 나를 바라보다가 잠시 머뭇거렸다. 그러나 곧 포기한 듯 순순히 설명을 이었다. 그런데 유독 단테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다니? 뭘? 입 맞추는 거? 그래. 그 녀석 은근히 결벽증이 있거든. 절대 타인과 살갗을 맞대지 않아. 은근히가 아니라 그놈은 그냥 대놓고 결벽증이다. 귀찮아서 손끝 하나 까딱하지 않는 주제에 적어도 하루 한 번은 꼭 물에 몸을 담그는 것과 이불 시트는 수시로 갈아야 하는 것, 그리고 옷도 늘 깔끔하게 유지하고 있는 것 등등. 싸가지의 까탈스러운 면모를 내내 봐왔던 터라 결벽증이 있다는 건 잘 알고 있었지만 타인과 살갗을 맞대지 않는다는 말은 도무지 믿기 어려웠다. 혹시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냐? 그놈은 나한테 키스하고 끌어안고 손도 막 집어넣었다고라고 말하려던 나는 곧 입을 조개처럼 딱 다물어버리고 말았다. 괜한 일을 끄집어낼 필요는 없지. 떠올리자마자 저도 모르게 얼굴에 열이 올라 손바닥으로 문지르려니 파가니니가 어이없다는 눈으로 나를 돌아보았다. 너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는 어제 봐서 잘 알고 있으니까 다시 설명하지 않아도 좋아. 설명 안 해. 그래서 놀랐다는 거다. 그런 모습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으니까. 너 도대체 그놈에게 무슨 짓을 한 거야? 같은 의미가 담긴 시선으로 나를 쳐다보는 파가니니를 나 역시 지지 않고 눈을 부라리며 마주했다. 왜 내 질문에 대답 안 해? 그러면 내 놈들은 어떤 식으로 흡기하냐고 물었잖아. 그 순간 잠잠히 옆에서 지켜보던 언더테이커가 버럭 성질을 부렸다. 그제야 나와 눈싸움하고 있던 파가니니가 고개를 돌렸다. 여러 가지. 점막을 통하는 게 가장 손쉬운 방법이긴 하지만 단테 같은 경우는 숨결을 빼앗아 흡기하기도 하지. 이렇게. 말이 끝남과 동시에 파가니니는 내 얼굴 앞에 손바닥을 쫙 펼쳤다. 그의 손바닥이 얼굴에 닿은 것도 아니었다. 가까이 닿을 듯 말 듯한 거리에서 입가와 코끝 앞에 손바닥을 펼치고 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커다란 손이 시야를 가리자 꼼짝할 수가 없어졌다. 숨을 빼앗기는 느낌이 섬뜩하게 일어났다. 신음조차 흘리지 못했다. 사지가 굳어버린 것처럼 뻣뻣하기만 했다. 그만. 몇 초 지나지 않아 눈앞이 깜깜해지더니 전신에서 기운이 빠져나갔다. 정신이 몽롱해졌다. 만약 그가 금세 손을 거두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렸을지도 몰랐다. 젠장. 꺾이는 무릎을 가까스로 힘을 주어 버틴 나는 욕설을 토했다. 시선을 느낀 것은 주변이 완전히 밝아져 있을 때였다. 따끔따끔 느껴지는 시선은 언제나 불편한 감각을 일으킨다. 그것은 자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 오히려 자고 있기에 더욱 예민해지는 건지도 모르겠다. 그 집요한 시선을 느낀 나는 불현듯 잠에서 깨 무거운 눈을 들었다. 아니나 다를까. 한 걸음 떨어진 곳에 싸가지가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자세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평소와 마찬가지로 무심하기 짝이 없는 얼굴이었다. 아씨. 아침부터 경기 일으키겠네. 이게 무슨 짓이야. 가늘게 뜬 눈으로 그를 확인한 나는 몸을 뒤척였다. 그리고 녀석의 시선을 가리고자 이불을 뒤집어 썼다. 그런데도 그의 집요한 시선은 좀처럼 떨어지질 않는다. 이놈이 나를 괴롭히는 새로운 방법이라도 알아낸 걸까? 왜 이래? 끝내 눈이 드러날 정도로 이불을 내리고 그를 노려보았다. 저놈이 가끔 안 하던 짓을 할 때마다 이제는 심장이 절로 벌렁벌렁거린다. 이번에는 또 무슨 일로 사람을 들들 볶을까 싶어서. 그러나 무슨 말을 해도 그는 대꾸 없이 쳐다보기만 할 뿐이었다. 왜 자는 사람 앞에 서서 빤히 쳐다보냐고. 성질을 버럭내자
그가 불쑥 손을 뻗어왔다. 얼굴을 감싸듯이 쥐는 손에 나는 헉 숨을 멈췄다. 며칠 전 파가니니가 했던 것과 같은 자세였으니 말이다. 인간의 생기를 흡수하는 또 다른 방식. 딱딱하게 굳은 채 눈도 깜박이지 못하고 누워 있었다. 하지만 파가니니가 한 것과는 달리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다. 그저 손을 내 얼굴 쪽으로 뻗기만 했을 뿐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뭐 하는 거야? 굳어있던 혀가 그제야 풀어져 한숨을 토하듯 질문을 내뱉었다. 그러자 싸가지는 천천히 손을 거두었다. 다시금 시야가 밝아지고 그의 얼굴이 눈앞으로 들어왔다. 무심한 표정, 그러면서도 깊이 잠겨있는 회색의 눈동자. 내게서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시선. 이놈이 아침부터 왜 이렇게 속을 거북하게 만드는 건지 알 수가 없었다. 역시 마음에 안 들어.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러나 잔뜩 가라앉은 목소리는 그가 아직 저기압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했다. 그러니까 내가 파가니니의 집에 다녀온 이후부터 계속 저 모양이다. 평소에도 말이 많은 편은 아니고 감정을 드러내지도 않는 놈이긴 했지만 요 며칠은 부쩍 더 그랬다. 게다가 어딘지 모르게 날카롭게 날이 선 느낌이라 별다른 것 없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대하기가 어려웠는데 이제는 대놓고 마음에 들지 않는단다. 나는 어쩔 수 없이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뭐가 마음에 안 드는데? 아 참, 새벽에 파가니니 왔었어? 막 전화 다이얼을 누르려던 참이었다. 갑자기 떠오른 일에 싸가지를 돌아보며 묻자 반듯하게 앉아있던 그가 사납게 눈을 번득였다. 내가 뭐 또 잘못 말했나 싶어 전화기를 손에 쥔 채 마른 침을 삼켰다. 옷 몇 벌 던지고 가더군? 그것뿐이야. 그런데 싸우는 소리가 들렸던 것도 같아서 턱을 극적이며 꿈결처럼 들렸던 그들의 대화 내용을 떠올려 보려 했다. 그러나 워낙 비몽사몽간에 흘려들은 이야기뿐이라 정확하게 기억하는 건 하나도 없다. 그저 어렴풋이 느끼기로 둘이 싸우는 것 같았다는 것뿐. 싸우지 마라. 그 나이에 애들처럼 싸우고 그래.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다시 전화기로 눈을 돌렸다. 너는 그가 마음에 드는 건가? 문득 이상한 질문이 들려왔다. 어쩔 수 없이 싸가지에게 눈을 돌렸다. 대답해보라는 듯 손에 깍지를 끼고 앉은 그가 턱을 치켜들었다. 무슨 헛소리야? 네가 신경 쓰는 것 같아서. 미친 소리 좀 그만해. 남자한테 관심 없으니까. 아무리 저놈이랑 키스를 자주 한다고는 해도 사람 홀리는 키스에 본능적으로 반응한다고 해도 성향이 변하지는 않는다.